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문제는 응답 파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문제는 응답 파트 여러분 설명 잠깐만 드려보자 하면, 문제는 응답 파트는 여러분 그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요, 그 모든 영역들을 다 하나로 뭉쳐놓은 영역입니다. 이 안에는요 수리도 있고 의사소통 능력도 있고 뭐 자원관리도 있고 뭐 조직에 뭐 다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약간 뭐랄까요, 짬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방대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외워서 풀어야지, 이것들은 여러분 약간 지양해 주시는 게 좋고요.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뭐랄까요, 최선을 다해서 그냥 모르는 거 나오면 그거 잠깐 외우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내가 없는 것까지 다 찾아서 외우려고 하시면 여러분 골치 아파집니다. 그렇게 하지는 마시기 바라고요.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정도만 이해하시고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S 모듈 예시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이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반드시 참인 것은 그랬어요. 반드시 참인 것. 기획팀 구성원은 똑똑하고 야무지다. 천인은 기획팀 소속이다. 주인은 재무팀 소속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말은요, 찬이는 기획팀이면서 기획팀이 갖고 있는 특성인 똑똑과 야무까지 갖고 있는 거죠. 야무라기가 좀 이상하네요. 야무지다까지. 이게 찬이의 성격이고 찬이가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주희는 재무팀이거든요. 그럼 주희는 재무팀인데 중요한 게 얘는 똑똑하고 야무진가요? 몰라요. 알 길이 없어요. 이거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이쪽은 알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 반드시 참인 걸 고르세요 할 때는 주희라고 나와놓고 나온 건 다 틀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찬이라고 나온 것이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찬이는 야무지고 똑똑하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1번이 여기서는 맞는 말이고, 찬이는 주희보다 똑똑하다? 모르죠. 기획팀보다 더 똑똑하다라는 전제가 있을지 모르죠. 그죠?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은 기획팀 구성원이다. 이건 여러분, 찬이가 똑똑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 똑똑하고 야무지다라는 어떤 개념이 있으면요, 이 안에 찬이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죠? 그 찬이는 기획팀일 뿐이에요. 기획팀. 꼭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이 기획팀 구성원이다? 기획팀 구성원이 더 크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여러분. 더 컸기 때문에 기획팀 구성원은 전부 다 똑똑하고 야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야무진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획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전제 때문에 반드시 참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개념이죠. 재무팀은 전반적으로 기획팀보다 똑똑하지 않다?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르고요. 이것도 알 수 없고요. 이것도 알 수 없고요. 얘만 참인 거죠. 답이 그래서 1번.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거는 이 문제 뉘앙스를 딱 봤을 때 찬이밖에 나올 게 없어요. 반드시 참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찬이는 하고 시작하는 게 맞는 거죠. 너무 쉬운 문제인가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니면 얘를 여러분 P는 Q, Q는 얼 이런 걸로 표현을 하자면요. 기획팀 구성원은 똑똑하고 야무지다 그러면 기획팀은 똑똑, 야무를 같은 걸로 볼게요. 똑야라고 보죠. 찬이는 기획팀이다. 그 다음에 주희는 재무팀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요. 자, 여기서 기랑 기만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랑 연결돼서 똑야까지만 되는 거고요. 이 명제는 성립하고 얘는 완전 제3의 명제로 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동떨어지는 명제로요. 그럼 이 상황에서 찬이는 똑똑하고 야무지다는 맞는 해석. 이 녀석의 혹시나 대우 명제를 우리가 예상하자 그러면요. 여러분 P면 Q다. 똑같은 명제가 뭐죠? 이걸 우리가 대우 명제라 그러는데, 대우 명제 중에서는요, not Q는 not P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앞으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앞으로 오는데 거기다 각각 not까지 붙인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녀석에서 대우 명제를 굳이 구하세요 그러면 똑똑하고 야무지지 않은 사람은 찬이가 아니다. 이런 개념이 나와야 되죠. 그런 말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말도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쪽에서 이쪽 하는 명제만 등한히 참인 거고요. 나머지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명제든 간에요, P면 Q다 어떤 명제가 있을 때 이 녀석의 역이 여러분 뭐죠? 부가 설명 좀 지금 드려야 되겠네요. Q면 P다가 여러분 뭘까요? 이걸 서로 역관계라 그럽니다. 이쪽 서로 무슨 관계라 하냐면 이관계라 그러죠. 반대 개념이 나와요. not P면 not Q이다. 이렇게 나와주면 이관계라고 하고요. 이 녀석의 역관계는 똑같죠. not Q면 not P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요 두 녀석의 사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우관계라 그러고요. 얘네 둘의 사이도 이관계라 그러고요. 얘네 둘의 사이도 여러분 대우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참이면 얘는 무조건 참이고요. 얘가 거짓이면 얘는 무조건 거짓이에요. 근데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참일 때 얘는 참, 거짓, 알 수 없음, 뿅뿅이고요. 그러니까 얘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얘도 알 수 없습니다. 뿅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떤 하나의 명제만 성립했고 그 명제에서 역과 이를 봤을 때 다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답은 이 명제나 이 명제의 대우 명제인 요 녀석만 참이 되는 그런 녀석의 문제인 거죠. 기본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런 정도는 여러분 다 갖고 계실 거니까 조금만 더 보충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자. 자, 요런 문제가 여러분 추론인데요. 그 문제경력 파트의 또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추론. 영업 실적에 대해서 다음 4명의 사원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진실을 말했대요. 다음 중 거짓말 알고 있는 사원은 그랬어요. 일단 어떻게 푸냐면요. 용석, 네, 남진, 희영, 용진, 네, 용석이랑 용진은 용용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적을게요. 얘가 거짓말했을 때 참일 때, 얘가 거짓말했을 때 참일 때, 얘가 거짓말했을 때 이렇게 일단 가정을 4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4가지를 해놓고 여러분이 집어넣고 싶은 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했을 때 논리적인 모순을 보는 거예요. 모순이 없으면 답인 거고요. 그건 모순이 생기면 지어주면 되는 거고요. 알겠나요? 그렇게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진행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거짓말을 생각하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져요. 용석이가 내가 이번에도 꼴찌구나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용석이가 이미 꼴찌예요. 네, 두 번째도 참이라고 해봐요. 나는 희영이보다 또 못했네. 그럼 희영이가 이렇게 있고 남진이가 이렇게 있어요. 역시 나는 남진이 용석이보다 못했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벌써 두 개가 뭐가 생겨요, 여러분? 모순이 삐리비리비리 생기잖아요. 그죠? 나는 희영이보다 못했네라고 했는데 희영이는 나는 남진이보다 못했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모순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딱 한 번만 경험해봐도 이거 두 개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죠? 서로 같이 오케이가 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이런 부분을 용납 못하니까 이거 두 개 중에 한 개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OX나 XO 둘 중에 하나겠구나. 그러면 일단은 얘네들은 확실히 맞는 말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석이는 무조건 꼴찌가 맞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용진이가 참말한 것도 맞아요. 그러면 여기 둘 중에 하나가 남진이나 희영이나 남진이가 둘 중 하나가 와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희영이 쪽이 참일 때, 얘가 거짓말일 때요. 나는 희영이보다 또 못했네가 거짓말이고 그냥 내비두고요. 나는 남진이 용석이보다 못했네 그랬으면 남진이와 용석이보다 못했네. 여러분 용석이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희영이가 거짓말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답이 그래서 3번으로 결정이 되는 거겠네요. 추론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표 같은 개념을 그리고 차라라락 맞춰가면서 논리적인 모순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서로 물리고 물리는 문제가 등장하면 좀 더 편해질 때가 많아요. 방금 이것도 그렇지만 5는 분명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말이 안 되네 라고 판단했고 여기 용석이는 꼴찌가 무조건 확정적인데 꼴찌보다 못한 데가 있으니까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 경우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X인 경우.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기출 문제죠. 네, 한전 문제고요. 영화 개봉 일정이 다음과 같을 때 다음 중 분명히 참인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어떤 달에는 4주에 걸쳐서 총 6편의 다른 영화가 두 영화관에서 개봉됩니다. 네. 한 영화관에서 개봉한 영화는 다른 영화관에서 개봉하지 않습니다. 영화 A는 둘째 주, 영화 B는 넷째 주에 영화관 G에서 개봉합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1주, 2주, 3주, 4주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A 영화관, B 영화관이 있다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일단 표는 이 정도로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영화 A가 영화 B군요. 그러면 여기 영화관은 여러분 두 영화관이니까 갑 영화관과 을 영화관이라고 해보죠. 네. A는 둘째 주에 방영이 되고요. 영화 B는 넷째 주에 영화관 G에서 개봉합니다. 영화관이 G라고 나와 있군요. 네. 괜히 네, 갑과 을이라고 적었어요. G에서 개봉됩니다. 그랬어요. 그럼 영화 A는 둘째 주 여기고요. 영화 B는 넷째 주 영화관 G에서 개봉합니다. 영화 C와 D는 같은 주에 개봉되는 영화는 없다 그랬어요. 영화 C와 D와 같은 주에 개봉되는 영화는 없대요. 네. 참 애매한 말이긴 한데요. 영화 C랑 D는요. 같은 주에 개봉되는 영화가 없대요. 그러면 C랑 D랑 같이 연결되는 건 없다 그러고 한 주에 C랑 D가 그냥 꽉 차 있다는 소리네요. 영화관 H는 이번 달에 영화 2편만 개봉한대요. 그럼 H가 이렇게 적혀 있다는 소리고
여기는, 그죠? 네, 두 번만 개봉을 한대요. 두 편만. 그럼 여기에 자연스럽게 네 편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화 2는 CD와 다른 영화관에서 개봉됩니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는 애매해져요. 여기 두 개가 와야 되고 네 개가 와야 되니까 여기다 CD를 줘야 되는데 CD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주에 개봉되잖아요. 그죠? CD는 같은 주에 개봉이 되니까 한 영화관에서 개봉된 영화는 다른 영화 개봉하지 않고 같은 주 6편, 4편이니까 여기는 4개가 꽉 차 있고 여기는 2개가 비어 있고 이런 개념인가요? 좀 애매는 합니다. 어떤 해석 자체가 좀 불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CD는 여러분 요란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요라인. 그러면 당연히 2는 여러분 요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2가 여기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네, 영화 CD와 다른 영화관에서 개봉된다. 이게 여러분 살짝 애매한데요. 네, 다른 영화관이래요. 그럼 CD를 같은 영화관으로 본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영화 CD를 같은 주에 개봉을 했나 봐요. 한 영화관에서. 꽤나 어렵네요. 그러면 여기에 CD가 있던 덩어리로 같이 있는 거고 2는 그럼 따로 있다는 소리네요.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여러분 이 말에서는 더 이상 해석할 게 없어요. 영화 F는요. 영화 2, 영화 D랑 영화 C가 개봉된 주 이후에 개봉됩니다. 그랬어요. 네. 영화 F는 영화 2D, 영화 F는 영화 2D는 이거 여러분 뭘까요? 영화 F는 영화 2, 요게 한 단어죠? 네. 영화 D는 영화 C, 요게 한 단어예요. 아유, 말 어려워요, 여러분. 그죠? 요게 한 세트, 요게 한 세트입니다. 영화 F는 영화 2 다음에, 영화 D는 영화 C 개봉된 주 이후에 개봉됩니다. 라는 소리가 나왔네요. 그러면 C랑 D도 여러분 구분을 막 전해야 돼요. 지금 혼란이 오는 게 CD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CD와 같은 주에 개봉되는 게 없다는 소리는 이쪽 라인에 없다라는 건지 조금 애매는 합니다. 자, 예를 들게요, 그러면. 여기다 CD를 우리가 채워놨어요, 이렇게. CD를 채워놨을 때, 영화 2는 다른 상영관에서 상영돼야 되고, 여기는 채워지면 안 돼요. 여기도 채워지면 안 되고요. 그럼 여기에 E랑 F가 와줘야 되는 형태죠, 이런 식으로. 근데 영화 F는 영화 2 다음에, 영화 D는 영화 C 다음에 온다 그랬으니까 이 순서는 여러분 맞기는 맞아요. 그럼 이렇게 가봤을 때 여러분, 이 문제에서 H는 2편 개봉하는 거 맞고, CD랑 같이 개봉하는 거 없고, 영화 A는 둘째 주, 영화 넷째는 B, 네, 넷째 주 G에서 개봉되는 거 맞고, 한 영화 개봉되는 거 다른 개봉되는 거 없고, 총 6개 개봉된 거 맞고, 이 상태니까 여러분, 이거 논리적인 모순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찍은 거지만 논리적인 모순이 없어요. 그럼 얘는 일단 답이라는 소리고, 이 안에서 여기서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어렵게 했어요. 어렵게 하고 뭔가를 고아놓고, 이건 답이네, 논리적인 모순이 없네, 그럼 여기서 일단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답인지 아닌지. 네. 일단 영화 A와 F는 같은 주에 개봉됩니다 했을 때 여기가 2였나요, 여러분? 네, 여기가 2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틀린 내용이죠. 첫째 주에 개봉하는 영화는 2이다? 아니죠. 네. 영화관 H에서 개봉하는 영화는 C랑 F이다? 아니에요. 영화 2가 개봉된 이후에 D가 개봉된다? 요건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말고 어떤 제2, 제3의 답이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찍었잖아요. 혹시 여기를 CD를 찍어봤을 때 만약에 답이 될 수도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걔도 여기다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근데 걔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얘가 답이었다. 이거 두 개가 답인데, 그럼 한 번 더 다른 녀석을 찾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얘는 여러분 재수가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걸 찾아봤을 때 답이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답은 4번입니다. 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할 때 제일 고민인 게 뭐냐면, 방금 저도 이제 고민을 했지만, 이거 여기다 넣어도 될까? 여기다 들어도 되지 않을까? 이거 뒤집어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 막 별의별 경우가 다 떠오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넣어봐요. 넣어봤을 때 논리적인 모순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답이 다 제3, 제2, 제3, 제4의 답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전제는 있지만 일단 이건 답이니까 이걸로 일단 밀어붙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게 2개 나왔다. 그러면 하나를 더 찾아야 돼요, 여러분. 또 다른 제2, 제3의 경우를 찾아보고 거기서도 제거가 되나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재수가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해봤을 때 얘만 답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선 얘가 답이라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알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잡아놓고 아무거나 하나 잡아놓고 빨리 적용시켜서 1, 2, 3, 4번 중에 제거할 걸 찾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요. 다 완성을 시켜놓고 봐야지 라는 판단이 되게 앞서요. 근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안 나오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계속 막 머리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나오면 거기서 빨리 답안은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개가 동그라미네, 에이, 하나 더 구해야지 라고 가는 거고요. 하나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고, 2개인데 더 이상 염두가 안 나요. 그러면 일단 나중에 찍더라도 요거 2개 중에서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제가 좀 흥분했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답안지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답안지 경우에서도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경우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다 잡고 나서도 뭔가 해석을 한 것 같은데요. 해석은 여러분이 뭐 답안지도 보시고 이 설명도 들어보시겠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는 거라서 이렇게 접근하시길 바래요. 알겠나요? 네. 그 다음 문제 보죠.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제고요. 같은 엘리베이터 탄 사원 A에서 이 중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대요. 다음 조건을 고려해서 반드시 참인 것은 그랬어요. 아까랑 비슷하죠, 여러분. 그럼 A, B, C, D, E에서요. 한 명은 거짓말을 했대요. 그럼 55X 이렇게 적고 55XO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5개를 적으면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A를 참이라고 하고 일단 지나가는 거예요. B는 확실히 1층에서 내렸어. 그랬어요. C는 1층에서 내렸어. 그럼 벌써 단 같은 층에서 내린 사람은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 1층에서 내렸어. C는 1층에서 내렸어. 벌써 모순이 나오죠. 그러면 얘네들이 맞은 건 다 틀렸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럼 A, B가 같다라고 한 건 다 틀렸고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어. 이거거나 네, 이거거나 둘 중 하나라는 소리입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녀석을 참이라고 해버리면 요 경우를 먼저 할게요. 요 경우를요. B가 확실히 1층에서 내렸어. 그럼 B가 1층에서 내린 거고요. 1층은 B가 내린 거고 이게 거짓말이에요. 네. 잘은 모르겠지만 D는 적어도 3층에서는 내리지 않았어. 그럼 1, 2, 3, 4, 5가 있으면요. D는 3층에서는 내리진 않았대요. 여긴 D는 아니래요. E는 4층에서 내렸어. 확정적이니까 적어주시고요. 나는 4층에서 내렸고 참이죠. A는 5층에서 내렸어. 여기가 A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가 D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가 뭐가 될 수밖에 없나요? C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맞나요? 이 경우 여러분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죠. 그죠? 그럼 요걸 갖고 곧바로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A는 4층에 내렸어. 틀렸는데요. B는 3층에 내렸어. 틀렸죠. C는 1층에 내렸어. 틀렸고요. D는 2층에서 내렸어. 네, 맞고요. E는 5층에서 내렸어. 틀렸어요. 얘만 봐도 답이 여러분 4번이죠. 그럼 혹시 이 경우도 한번 해볼까요? 처음 게 틀렸대요. B는 확실히 1층에서 내렸어가 아니래요. 그럼 B가 1층에서 내린 게 아닙니다. 문제 다시 바꿔주면요. B는 1층에서 내린 게 아니야. C가 1층에서 내렸대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C는 1층이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D는 적어도 3층에서 내리진 않았어. 여기는 D가 3층은 아니래요. E는 4층이고요. 나는 4층 내렸고 A는 5층에서 내렸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D고 여기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B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얘를 갖고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A 4층 아니죠? B 3층 맞죠? 이 경우는 맞아요. C 1층? 네, C도 1층 맞고요. D는 2층? 이것도 맞아요. E는 5층? 틀렸죠. 요거 두 개만 틀렸단 말이에요. 그럼 총 두 가지 경우가 나왔지만 요 경우일 때는 얘네들이 참이고요. 요 경우일 때는 요 경우가 참이기 때문에 둘 다를 맞는 녀석을 고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둘 다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방에 끝날 수도 있는 경우가 지금 연속으로 2번이 나왔거든요. 그런 경우를 여러분이 기대를 하면서 하나 구할 때마다 빨리 답안지를 검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하나만 나오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죠. 네. 네, 다음 모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조건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이제 조금 말 갖고 장난하는 것들처럼 느껴지는 게 좀 있어요. 허용이 불가능한 것은 적용이 불가능하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요. not 허용이라고 말하고요. 네. not 적용 이렇게 말해버리면 돼요. 두 번째 거는요.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not 적용은 네. not 허용이죠. 그럼 이거 두 개가 여러분 어떻단 소리예요? 물고 물리는 관계라는 소리잖아요. 한마디로 얘네들은 같은 명제구나. 그럼 이 녀석들의 대우 명제도 같은 명제예요. 그냥. 적용 가능한 것은 허용 가능한 것이다. 허용 가능한 것은 적용 가능한 것이다. 양쪽으로 다 각각의 대우 명제를 구해버리면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이나 허용은 완전히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지침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만이 허용 가능하다. 그러면 지침에 기초를 두고 있으면 허용 가능하다니까 허용하고 적용은 똑같거든요. 아예 똑같은 명제예요.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 답은 그러면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게 나와 있겠죠. 그래서 지침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은 적용 가능한 것이다. 답이 그래서 여러분 3번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보죠. 다음과 같은 학원을 다닌 5명의 수학시험 점수에 관한 내용이고요. 모두 참이래요. 수학 점수 가장 낮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랬네요. 자, 높다 막 나와 있긴 한데요. 자, 이렇게 확정적인 걸 여러분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찬이는 5중에서 수학 점수 가장 높아요. 그럼 찬이는 무조건 앞에 있을 거고요.
영희랑 철수는 수학 점수가 같대요. 근데 가장 낮은 사람을 구하고 있으니까 글쎄요, 얘네들은 답이 아닐 것 같죠? 네. 그래도 모르니까요. 일단 내비둘게요. 근데 영수는 영희보다 수학 점수가 높아요. 그러면 여기에 영수가 있다는 소리고요. 동수는 영수보다 수학 점수가 낮아요. 그럼 동수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죠? 영수는 영희보다 수학 점수가 높고요. 동수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철수는 동수보다는 높대요. 그러니까 철수보다 낮은 데 있어야 되니까 동수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끝났네요, 여러분. 네. 꼴찌는 누구입니까? 동수입니다. 그죠? 네. 아주 쉬운 문제. 그 다음 문제도 보죠. 다음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할 때 반드시 참인 명제 구하세요. 그랬네요. 비서가 사무실을 비우면, 네, 나쁜 뜻이니까 비우면이라고 쓸게요. 행정처리 늦어진다. 행정처리가 늦어지면 곧바로 이어지는 문장이죠. 그럼 붙여 쓰는 거예요. 프로젝트 마감일이 지연된대요. 지연된 것도 나쁜 뜻이니까 그냥 X라고 쓸게요. 마지막 문제까지도 연결되네요. 프로젝트가 마감일이 지연되면 계약 지연 수수료를 지불한대요. 네. 그럼 반드시 참여 명제는 대부분 이제 여기서 일로 가는 명제가 나올 거고요. 여기가 거의 90%, 80% 되고 이 녀석의 대우 명제까지 해서요. 대부분이 이렇게 나올 거고 중간에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나 이렇게나 이거 명제가 나올 때도 있지만 대다수의 문제는 처음 거에서 맨 끝으로 가는 형태의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까지. 그럼 이 녀석의 대우 명제는요. 계약 지연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면 비서가 사무실을 비우지 않는 것이다. 비서가 사무실에 있는 것이다. 이 말도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그럼 대부분 이제 이 말 찾아볼 거예요. 4번이 딱 보여요. 계약 지연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은 비서가 사무실에 있다는 것이다. 답은 여러분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여기 것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안 나온다 그러면 어이씨 뭐야 하면서 중간 걸 한 번 더 보면 되는 거고요. 알겠죠? 답이 그래서 4번을 선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보죠. 자, 실제 이제 기출 문제고요. 두 명제 조직이 안정적이면 중앙집권체제가 효과적이다와 중앙집권체제가 효과적이지 않다면 직원들의 동기는 낮다가 모두 참이래요. 그럼 조직이 안정적이라는 말을요. 네, 조직이 안정적 여기면 중앙집권이 효과적이다. 적을게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중앙집권체제가 효과적이지 않다면 낮, 중, 효죠. 네. 직원들의 동기는 낮다. 직원들의 동기 낮아요. 이렇게. 이 녀석이거든요. 그럼 지금 연결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밖에 없긴 한데 서로가 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 이거랑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녀석의 대우 명제를 구해봤을 때요. 똑같은 명제인 대우 명제를 구해봤을 때 직원들의 동기가 높다면 중앙집권체제의 효과가 효율적이다. 중앙집권체제가 효율적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럼 요 말하고는 이 끝말만 같기 때문에 연결되고 있는 어떤 고리가 하나 더 있을 뿐이에요. 직원들의 동기가 높다라는 것은 중앙집권효과가 효과적이다. 이런 것만 연결되어 있을 뿐이지 얘랑 얘네 직접적인 어떤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따로따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서로 대우 명제인 건 다 찾아야 되겠죠. 자, 이거의 대우 명제는 여러분 뭐죠? 원래 주어져 있던 거의 대우 명제는 중앙집권적인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조직이 안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럼 이 말이 있나요, 여러분? 중앙집권체제가 효과적이지 않다면 조직은 안정적이지 않다. 디귿이 맞는 말이고요. 대우 명제니까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대우 명제는 직원들의 동기가 낮지 않으면이죠. 높다면 중앙집권체제가 효과적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일단 기억하고 디귿은 무조건 참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얘네들이 직접 적어 있나 보세요. 직접적으로 적혀 있나. 직원들의 동기 없죠. 중앙집권체제가 효과적인 건 없죠. 네, 이것들은 쓸데없는 말들이죠. 답이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 명제, 대우 명제. 원래 이어져만 있으면 한두 개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이어져 있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져 있다는 건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있다는 소리예요. 흐름이. 줄 이어져 가는 거죠. 근데 얘는 여기서 딱 병목이 되죠. 딱 멈춰버려요. 끝. 이어져 있는 그런 명제들이 아닙니다. 답은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 문제요. 다음은 영업팀 사원 A, B, C, D, Ef의 6명의 지난달 실적을 비교한 것이 아래 내용을 토대로 할 때 실적이 세 번째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랬거든요. 자, A는 E보다 실적이 높대요. 일단 이런 관계식을 가질 거고요. B의 실적은 D의 바로 다음이다. 그랬으니까 B랑 D는 묶여 있을 겁니다. D의 바로 다음이니까 이렇게 묶여 있겠네요. 그죠? 네.
C의 실적이 가장 낮아요. C를 이쪽에다 놓을 거고요. D의 실적은 A, E보다 낮대요. 낮아요. 그러면 D의 실적은 여러분 이쪽에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DB가 여러분 여기 있다는 소리네요. DB. F의 실적은 6명 중에 두 번째로 높다? 그럼 여기에 차지해야 되겠죠. A, B, C, D, E, F 다 찾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E가 될 수밖에 없죠. 네. 다음 문제. 다음 명대들이 확실하게 참이라고 할 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자, 휴대폰 시장이 성장하면 모바일 게임 회사가 성장한다. 휴대폰 시장이 성장하지 않으면 컴퓨터 시장은 성장하지 않는다. 네. 여기서 연결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이 녀석의 대우 명제를 구해야 돼요. 그럼 컴퓨터 시장이 성장하면 이거의 반대말이니까 휴대폰 시장이 성장한다거든요. 그럼 휴대폰 시장이 성장한다 그러면 모바일 게임 시장도 성장한다. 이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명제 하나 갖고 여러분이 찾는 건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새로 연결된 거니까 분명히 이 녀석이나 이 녀석의 대우 명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시장이 성장하면 모바일 게임 성장한다 거든요. 네. 그럼 여기는 또 어떤이라고 나왔어요. 여기도 어떤이라고 나오긴 했고요. 그죠? 어떤 모바일 게임 회사는 성장한다. 그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걸 어떤과 모든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 녀석의 그냥 대우 명제로 봐야 되는지는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안 보고 진행을 했어요. 어떤하고 모든에 대한 차이는 안 두고 진행을 하는 형태예요. 그럼 이거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이 녀석의 대우 명제. 모바일 게임 시장이 그죠? 성장하지 않는다면 컴퓨터 시장은 성장하지 않는다가 답이긴 해요. 그럼 얘는 일단은 명제, 대우 명제 같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뭘 따져야 되냐면 모든이라는 걸 따져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요. 여기 어떤이라는 걸 주어졌죠. 어떤 모바일 게임 시장은 성장한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네, 더 이상 뭐 다른 말은 없고요. 모든의 어떤은 여기밖에 안 붙어 있어요. 그럼 여기 상태에서 여기도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의 대우 명제는요. 어떤의 반대말은 여러분 모든이에요. 그래서 모든 모바일 게임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컴퓨터 시장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답이 여러분 얘는 정확히 맞는 말이고요. 그죠? 네. 어떤 컴퓨터 시장이 성장한다 그러면 어떤 모바일 게임 회사는 성장하지 않는다. 요게 여러분 이게 성장한다기 때문에 여기는 요 말이 틀렸네요. 네. 정확히 나온 건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과 모든은 원래 문제가 어려운데 그 문제가 지금 주어져 있지는 않고 그냥 요 말만 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조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모듈 문제도 한번 볼게요. A, B, C, D, F 6명이 원탁에 앉아 있고요. 회의를 하고 있어요. 다음 조건에 고려할 때 C의 바로 옆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랬네요. 자, A는 F의 바로 옆 왼쪽에 앉아 있대요. 그러면 자, 6명이죠? 여기를 그냥 A는 F의 바로 옆 왼쪽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를 F라고 하고요. 여기를 A라고 해줘야 이렇게 F라는 사람이 이쪽을 보고 있고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F의 왼쪽에 A가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F의 바로 옆 왼쪽에 앉아 있고 B의 바로 옆 오른쪽에 앉아 있다. 그럼 여기에 B가 있다는 소리네요. B의 오른손에 A가 있죠. 그죠? 요 해석이에요. B의 맞은편에는 D가 앉아 있다. 그럼 여기 D가 앉아 있고요. 이렇게 위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네. E의 왼쪽 두 번째 옆에는 D가 앉아 있대요. E의 왼쪽 두 번째 옆. 옆으로 두 칸 뛰면 D가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여러분 E가 와줘야 되겠죠. 네. 한 칸, 두 칸 뛰면 D가 와 있고 그 사이에 C가 앉아 있더라. 이런 개념이네요. 자, 그럼 C의 바로 옆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했을 때 E가 되겠네요. 네. 답은 4번 결정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요. 다음 조건을 바탕으로 우성의 거주지와 직장이 이치한 곳을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자, 인성, 우성, 지우는 각각 종로, 명동, 강남 중 각각 한 곳에 거주한다. 직장을 다니면서 세 사람 모두 거주지와 직장 위치가 다르다. 그죠? 네. 그럼 일단은 이거는 여러분 네, 인성, 우성, 지우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거주지, 여기가 직장이라는 라인으로 잡아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자, 요거에 여러분 교란수열이라는 아주 어려운 말이 있긴 해요. 모두 자신의 거주지와 직장 위치가 다르죠. 그러면 여기 선택한 건 절대 여기 못 나와 이 개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예전에 고등학교 때 혹시 모자 썼던 그런 경우 기억나나요? 모자를 A, B, C, D가 4명이 쓰고 와요. 그 다음에 다 벗어놓은 다음에
나갈 때 모자를 전부 다 다른 사람 거 모자를 쓰고 가요. 혹은 가방을 다 다른 사람 거 가방을 갖고 가고, 혹은 다른 사람 우산을 다 갖고 가요. 이런 문제가 많이 등장했거든요. 이런 것의 일부분인데요. 3개짜리가 각자 자기 자신을 찍지 않으려면요. 여기 1, 2, 3, 1, 2, 3이라고 했을 때 1이 1을 안 찍고 2가 2를 안 찍고 3이 3을 안 찍을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외워두시는 게 좋긴 합니다. 이렇게. 2가지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였다고 한다면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인성은 지금 지우의 직장에 위치한 곳에 살고 있다 그랬거든요. 인성이랑 지우가, 인성은 살고 있는 데가 지우의 직장이랑 같대요. 얘랑 얘랑 지금 같진 않죠, 여러분. 그럼 지금 요 스타일이었다는 소리네요. 다시 한번요. 그러면 여기를 추정할게요. 네. 이 경우가 안 되고 지금 요 경우를 따졌대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알겠나요? 네. 그럼 요 그림을 선택한 경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요. 지우는 종로에 살고 있지 않대요. 종로가 아니랍니다. 여기는. 여기도 종로가 아니에요. 지우와 우성은 명동에 살고 있지 않대요. 얘는 그러면 종로도 아니고 명동도 아니고, 네. 그럼 여기는 어디밖에 안 되죠? 종로, 명동 빼니까 강남밖에 안 남네요. 그럼 얘는 직장이 강남이란 소리예요. 이렇게. 인성은 종로에 직장이 있다. 네, 아이고 거꾸로 썼네요. 인성이의 직장이 종로죠? 네, 여기가 종로예요. 그럼 여기가 종로란 소리고, 같으니까 얘네들이. 그럼 여기가 명동이고 여기가 명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약간 수학적인 개념이 조금 들어가면 문제가 훨씬 빨리 풀려요. 애초에 했더니 막 뭐 안 돼 뭐 안 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죠? 이렇게 수학적인 개념을 안다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이랬을 때 우성이의 거주지와 직장은 각각 종로랑 강남입니다 라는 개념이 나오죠. 답은 1번 나오는 문제. 요거랑 네, 좀 이따 보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요. 모듈 8번 문제고, 다음 조건을 바탕으로 이대리가 월차를 쓰기에 가장 적절한 날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이대리는 반드시 이번 주에 월차를 쓴대요. 이대리는 과장님 또는 팀장님과 같은 날 또는 공휴일에 월차를 쓸 수 없답니다. 팀장님이 월요일에 월차를 쓴다고 했어. 네, 과장님이 이대리에게 우선권을 주어 월차를 쓸 수 있는 요일이 수목금이 되었다. 이대리는 5일에 붙여서 월차를 쓰기로 했다. 이번 주 5일은 공휴일이며 주중에 있다. 그랬어요. 네, 5일에 붙여서 월차를 쓸 거예요. 근데 5일은 지금 공휴일이었대요. 쉬는 날이에요. 5월 5일인가요? 아무튼 쉬는 날이고 여기에 붙여서 쓰겠대요. 4일이든 6일이든 쓸 건데 이게 여러분 주중이래요. 5일이 주중이래요. 그럼 여기가 최소 토요일 올 수도 있고요. 금요일이 올 수도 있고요. 목요일이 올 수도 있어요. 수요일도 올 수 있고요. 화요일도 올 수 있죠. 그죠? 네. 뭐 팀장님은 월요일에 월차 쓴다고 했기 때문에 팀장님과 같은 날 또는 공휴일에 월차 쓸 수 없다 그랬죠? 이대리는요. 그러면 팀장인 월요일에 썼기 때문에 월요일은 일단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화수목금, 네, 월요일날 못 쓰니까 월요일날, 네, 월요일날 이미 썼어요. 팀장이 썼고, 그럼 이 사람은 공휴일날 쉬고 화요일날부터는 화요일과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올 수 있는 날은, 쓸 수 있는 날은 수요일, 목요일, 네, 금요일. 요 개념이 오늘 조금 어려니까 내비둘게요, 일단은. 네,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고요. 과장님이 이대리에게 우선권을 줘서 월차 쓸 수 있는 요일이 수목금이 됐대요. 그러니까 월차 쓸 수 있는 날은 수목금이라고 합니다. 라고 그냥 잡고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저희가 일단 찍어보는 거예요. 찍어보는 거예요. 뭘 찍냐면, 얘가 무슨 요일일 거야? 라고 찍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화요일이었다고 해봐요. 화요일이면 4일 날이 월요일인데, 이때 그러면 팀장은 일단은 뭐 했을까요? 휴가를 썼어요. 월차를 썼고, 공휴일이고, 이때 이대리가 쓰는 거죠. 그죠? 이대리가 그러면 수요일 날 쓰게 된 거예요.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있는데, 과장님은 우선권을 줬어요. 네, 우선권을 줬어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문제에는 지장이 없나요? 네,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이번 주에 월차를 씁니다 했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네, 요 중에 써야 돼요. 7, 8 중에 써야 되는데, 이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별로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그죠? 월차를 주어서 월차 쓸 수 있는 요일이 수목금이 됐어요. 네. 여기 여러분 거의 핵심이 주어져 있는 것 같네요. 어떤 핵심이 주어져 있냐면, 이들에게 우선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요일이 수목금이라는 소리는 무조건 공휴일이 화요일이었다는 소리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만 가능해요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5일에 붙였을 수밖에 없으니까 6일날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날은 수요일이 월차 쓴 날이 될 겁니다. 답이 그래서 여러분 2번이라고 정해지겠네요. 다른 건 여러분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 화요일에 공휴일이라고 가정했을 때만 가능한 내용이고 수요일에 공휴일이라면 공휴일날 쓸 수는 없잖아요. 붙여 쓰는 거니까. 그럼 이 말이 여러분 모순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말이 어찌 보면 뭐 거의 모든 걸 다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월요일날은 팀장, 다음 날이 그죠? 공휴일, 그래야 수목금만 남을 테니까 요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네. 그래서 다른 거 너무 신경 썼을 때는 시간 소비했을 만한 문제고요. 여기서는 2번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실제 기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홍보팀 직원 A, B, C, D 5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A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 순으로 낳는 사람을 나열했을 때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A, B, C, D는 둥근 탁자에 앉아있다. A는 C의 바로 옆에 앉아있다. 요 말이 여러분 중요해요. 바로랑 그냥 오른편이랑 네, 바로랑 이런 말이 중요해요. 바로는 바로 옆에 있다는 소리고 오른편은 여러분 이 오른쪽으로 돌았을 때 가까운 서로 오른편, 왼쪽으로 돌았을 때 가까운 서로 왼편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요. 팔을 뻗어봤을 때 오른편이라는 사람은 요 두 사람이거고요. 왼편이라 그러면 요 두 사람이에요. 알겠나요? 네. 이런 전제가 은근히 깔려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문제 못 풀어요. A는 C 바로 옆에 앉아있다. 그러면 C가 여기 올 때랑 여기 올 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경우는요. C가 여기 왔을 때는 2의 오른편에 C가 앉아있대요. 그럼 2를 기준으로 C가 오른쪽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가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죠? 2가 기준이 여기 있으니까요. 얘를 기준으로 이쪽이 오른편, 이쪽이 왼편이라고 한다면 2의 오른편에 C가 앉아있으며 그 사이에 한 명이 더 끼어있다. 맞는 말이죠. 이거는요. B는 D 바로 오른편에 B가 앉아있다니까 여기가 D고 여기가 B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바로 오른쪽에 B가 앉아있어야 되니까요. 그럼 이 경우 여러분 답이 돼요. 그럼 이 경우가 일단 답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C가 이쪽에 앉아있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기 세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이 오른편에 C가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기준으로 오른편에, 그죠? 오른편에 이쪽이죠. C가 앉아있으면 그 사이에 한 명이 더 끼어있다. 얘가 2가 돼줘야 되고요. 근데 여기 보면 D랑 B는 바로 붙어 있어야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답이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순서대로 주르륵 적자 보면 A, E, B, D, C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5번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죠. 갑을병정무 5명의 직원이 당직 근무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고요. 이 대화를 모두 참이라고 했을 때 세 번째로 당직을 서는 사람은 그랬네요. 나는 을과 연달아 당직을 서지는 않아 그랬어요. 그럼 갑하고 을은 붙어있지는 않다는 소리고요. 나는 갑보다 당직을 먼저 서게 되었어. 그죠? 그러면 네, 을이 무조건 앞에 있다는 소리고 갑은 뛰고 갑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을과 정은 나보다 당직을 늦게 서는구나. 그러면 병이 있을 거고요. 앞에 정도 여기 어딘가에 정이 있을 거예요. 어딘지는 몰라요. 당직 근무일 표기함에 내 당직 카드 좀 끼워줄래? 갑보다는 앞에 끼우면 돼. 그 소리는 갑보다는 앞에 있다는 소리네요. 네. 그러면 여기 뒤는 아니에요. 나는 병 바로 다음에 당직을 설래. 그럼 누가 세 번째로 당직을 서는 거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 네 보세요. 나는 을과 연달아 당직을 서지는 않아. 그랬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요 첫 번째 조건에서. 그러니까 정이 지금 자리가 정해져 있지가 않았는데 이쪽에 정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답이 을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문제. 사원 ABC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요 학원 수강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어, 영어, 일본어 강좌 제공하고 있으면 중복 수강 가능합니다. 다음 조건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요 영어 강좌 듣는 사람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네. 중복 수강이 가능하대요. B는 두 강좌를 수강하며 자 A, B, C 중복도 가능한 것 같아요. B는 두 강좌를 수강하며 C와 한 강좌를 함께 수강한대요. 여기가 동일하대요. 여기가 동일. A와 C는 같은 강좌를 아예 수강하진 않아요. 그러면 중국어, 영어, 일본어 3개거든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서로 한 개씩 듣는지 두 개 한 개씩 듣는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나눠 가져요. 네. 얘는 이 자리까지 체크가 되어 있고요. 얘는 이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얘도 이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세 사람 모두 함께 듣는 강좌는 없다. 그럼 얘는 여긴 절대 안 듣는다는 소리고요. 영어랑 일본어 중 적어도 한 강좌를 수강합니다. 그랬어요. 네. C는 한 강좌만을 수강한대요. C가 수강하는 강좌는 중국어나 영어 중 하나래요. 그러면 네.
이제 정화수 좀 나오는데 중국어 강좌는 한 사람만 수강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C가 수강하는 게 여러분 중국어나 영어인데 중국어는 한 사람만 수강한대요. 근데 C가 수강하는 거는 B도 수강해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중국어는 절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C는 영어를 선택한다는 소리고요. 그럼 얘도 영어라는 소리고 얘네들이 같은 게 절대 안 되는데 얘는 영어나 일본어 중에 한 대예요. 영어는 아니니까 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일본어겠죠. 이렇게. 맞나요? 네. 그럼 여기는 뭐가 올 수밖에 없죠? 네. 세 사람 B는 두 강좌 수강하며 C와 한 강좌 함께 수강하는 거고 같은 강좌를 절대 수강하지 않고 세 사람 같이 듣는 거 아예 없고 C는 한 강좌만을 수강하며 네. 특별히 B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여기를 여러분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중국어일지 일어일지는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중국어는 한 사람만 수강한다며요. 중국어 들어도 되고 일어도 들어도 되고 그죠? 중국어사 한 사람이 수강을 무조건 하니까 여기는 무조건 중국어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일본어가 올 수는 없어요. 그럼 중국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영어 강좌를 듣고 있는 사람을 고르세요. 그러니까 B, C 답이 4번 되는 거죠. 오히려 뒷내용이 더 어렵고 네. 앞 내용은 쉬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보죠. 다음 모듈이고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7명은 시청역에서 반창회 모임을 가진 후 집으로 귀가하는데요. 모두 지하철 1호선 혹은 2호선을 이용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집으로 가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 이때 A가 1호선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할 때 다음 중 가능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거 여러분 일단 고민이 좀 되는 게 서울권이 아니신 분들은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서울역에 시청역이 있고요. 시청역은 1호선과 2호선이 둘 다 지나가는 역이긴 하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지금 하는 건데, 네. 1호선을 이용한 사람이 근데 몰랐다고 가정하고요. 한번 해보죠. 시청역 이렇게 있고요. 여기 1호선이 지나가고 여기 2호선이 지나가요. 네. 1호선을 이용한 사람은 많아야 3명이래요. 7명 중에. A와 D는 같은 호선을 이용하지 않았고 F와 G는 같은 호선을 이용하지 않았고 D와 F는 같은 호선을 이용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1호선 팀, 2호선 팀이 있다고 하고요. 어느 쪽이 어느 쪽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A가 여기 있으면 D는 여기 있다는 소리고요. 그죠? F랑 G는 또 같은 소리, F가 여기 있으면 또 G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5할, 5할을 강요해 성립할 겁니다. B와 D는 같은 호선을 이용한대요. 그럼 D는 B랑 같은 팀인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A, 5할, DB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1호선을 이용한 사람이 많아야 3명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전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네. 일단은 A가 1호선을 이용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이 된 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말해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개념을 알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1호선과 2호선을 구분 짓자면요. 이렇게 나오겠죠. 확정적인 건 여러분, 네, 여기 뭐, 이런 칸이 필요할 이유는 없고요. 네. 1호선은 A가 안 타요. 그러면 무조건 2호선을 탔다는 소리고요. 그죠? 2호선을 탔다는 소리고, 그렇다면 D랑 B는 여기 탔다는 소리예요. 맞나요? 네. 그 다음에 F, OR, G가 각각 서로 나눠갔거든요. 그럼 여기에 F, OR, G가 타요. 그럼 여기에 동시로 G, OR, F가 거꾸로도 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여기 타면 얘가 여기 탈 거고, 얘가 여기 타면 얘가 여기 탈 거예요. 그럼 1호선은 이미 3명이 탔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은 무조건 2호선 타줘야 돼요. 나머지 없는 사람이 누구죠? A, B, C, D, C가 없네요. 그럼 무조건 C는 이쪽에 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음 중 가능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B는 지하철 1호선을 탄다. 맞는 말이고요. F는 지하철 1호선을 탄다? 몰라요. 근데 가능은 해요, 여러분. 모르지만 가능은 해요. 근데 가능하지 않는 것? 네. 가능은 해요. C는 지하철 2호선을 탄다? 사실이니까 맞아요. E는 지하철 1호선을 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E가 여기 없는 게 지금 E도 있었군요. 네. A, B, C, D, E, F, G니까 E도 있어요. C도 되고 E도 돼야 되겠죠, 여기. E는 무조건 여기 타야 돼요. 그러니까 E가 지하철 1호선을 탄다는 거는 가능하진 않는데요. 그죠? 답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4번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 문제요. A, B, C, D 네 사람은 원주, 전주, 진주, 충주로 각각 출장을 가게 됐는데요. 다음 조건에 따르면 C가 출장 가는 지역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우리는 각각 출장을 가고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요. 그랬어요. 그러면 원주, 전주, 진주, 충주 이렇게 나오네요. 다 주자 돌림이네요. B는 원주로 가지 않아요. 여기는 B가 안 들어가고요. A는 진주로 가지 않아요. A는 진주로 가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C는 전주로 가지 않아요. C가 전주로 가지 않고요. 네. 그럼 이렇게 적어볼까요, 여러분?
네. 지우는 걸로 갑니다. 속어로요. 일단은요, 처음 걸 B를 봤더니 B는 나는 원주로 가진 않는데요. 그럼 B는 원주로 가진 않아요. 그 다음에 A는 진주로 가지도 않는데요. A가 진주로 가지도 않는데요. 이렇게. 그 다음에 C를 봤더니요, C는 전주로 가지 않는데요. C는 전주로 가지 않고 D는 진주로 가지 않는데요. D는 또 진주로도 안 간대요. 이렇게. 그 다음에 D는 충주로 가고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D가 아예 충주예요. 그러니까 D는 여긴 다 아니란 소리고요. 그죠? 자연스럽게 지워지고요. B는 진주로 가지 않는데요. B가 진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C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 라인에 누군가 한 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 C가 또 다 지워지죠. 이렇게. 그죠? 충주니까 또 다 지워졌을 거예요. 충주는 이미 결정이 됐거든요. 그럼 남는 라인이 뭐가 있죠, 여러분? 요 라인이 보이죠? 여기가 B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 라인과 이 라인을 지워주니까 또 여기는 여기밖에 안 남는 겁니다. 이 순서로 가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C가 출장 가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했을 때 진주입니다. 라고 답을 2번으로 고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또 마지막 또 풀어보죠. 자, 무슨 농협의 사옥에는요, 5개 팀이 2층에서 5층을 사용하고 있대요. 네. 다음 조건을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한 층에 최대 2개 팀만이 있다. 그랬거든요. 네. 자, 2, 3, 4, 5, 딱 4개 층밖에 없고요. 최대 2개까지는 사용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회계팀만 타층의 복사기를 사용할 수 있대요. 네, 전제가 좀 있어요. 마케팅과 기획관리팀이 복사기를 같이 사용한대요. 네. 그러면, 자, 이거는 같은 층에 있는 걸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있나요, 혹시? 4층에는 회계팀만 있대요. 그러면 여기가 2, 3, 4, 5예요. 여기는 회계팀만 있습니다. 끝. 네, 여기는 없어요. 총무팀은 홍보팀의 바로 아래층에 있다 그랬는데 4층이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 5층은 안 돼요. 무조건 2, 3층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총무팀은 아래층에 있으니까 이쪽이 총무팀이 올 수밖에 없고 홍보팀이 위층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홍보팀은 마케팅팀의 아래쪽에 있으며 아래쪽이니까 마케팅은 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3층의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다. 네, 3층의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 회계팀만 타층의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죠? 여기 3층의 복사를 사용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러면 3층에는 홍보팀이 있는 건 확실히 맞죠. 회계팀은 위층의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랬네요. 여기 걸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마케팅팀과 기획관리팀은 같은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기획팀이 와줘야 되겠죠. 다 나왔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마케팅팀은 기획관리팀과 같은 층에 있다. 맞는 말이죠, 1번은요. 회계팀은 5층의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총무팀은 3층의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다. 틀렸죠, 여러분. 네. 기획관리팀은 5층에 있다. 맞는 말이고요. 답이 그래서 아주 쉽게 3번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요. 기획팀원들은 2개 조로 나누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래 조건을 토대로 할 때 같은 조가 될 수 없는 구성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A, B, C, D, F 6명이 있고 각 팀은 3명씩 구성을 하고요. C랑 E는 같은 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랬으니까 C가 여기 있으면 여러분 E는 여기 있다는 소리고요. B가 속한 팀에는 A 또는 F가 반드시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3, 3씩 구성하는데 여러분 조성 이제 해보는 거예요. B랑 A가 여기 있을 때, B랑 F가 여기 있을 때 경우가 좀 나눠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B랑 A가 여기 있을 때, 네 번째로는 B랑 F가 여기 있을 때, 이 4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올 수 없는 구성을 고르세요 했거든요. 그럼 일단은 A, B, C가 한 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경우라면 여러분 나머지가 뭐죠? D, F인가요? 네. D, F가 한 팀이에요. 그럼 A, B, C도 한 팀이 될 수 있고 D, F도 한 팀이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경우는요. B, C, F도 한 팀이 될 수 있어요. B, C, F도 한 팀이 될 수 있고 그럼 거꾸로요. 남는 거 A, D, E도 한 팀이 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요. A, B, E가 한 팀이 될 수 있거든요. A, B, E가 한 팀이면 네. 여기 남는 게 뭐죠? C, D, F거든요. 그럼 C, D, F도 한 팀이 될 수 있고 A, B도 한 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그죠? B, F가 B, E, F가 한 팀이 될 수는 있고 아무튼 이건 여러분 절대 안 나오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A, 뭐가 나오죠? C, D가 나오겠죠. A, C도 한 팀이 될 수 있어요. 4가지 경우가 나오지만 그 중에 여러분 얘는 절대로 안 나오는 경우네요. 답이 그래서 3번이라고 적어줄 수 있을 겁니다.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기는요, 여러분 추론 문제긴 한데 추론 문제는 쉬워요. 문제는 풀긴 할 수 있는데 1분이 넘어가는 쉬운 문제가 등장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1분이 넘어가는 쉬운 거는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풀 수는 있지만 쉽지만 할 수 있지만
내가 이걸 풀면 손해보는 그런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일단은 문제를 경험하는 라인에서 여러분 일단 지금은 만족하시고요.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다음 이제 응용 업무 능력 모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